지금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방송 공감복지라디오 공감로그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족 문제와 청소년 교육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2부 공감다락방. 이 시간에는 배움과 몰입 그리고 끈기로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광야 같은 순간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경험을 풀어주실 진로 헤엄연구소 김소영 박사님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직접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간 늦어도 괜찮아 성장하고 있으니까 에서 광야에서 찾은 성장 습관 부분을 집필한 김소영입니다. 저는 현재 백석문화대학교 외래교수로 출강 중이고 진로해움연구소 대표, 한국그릿진로협회 교육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상과 연령층 들의 학습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진로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동기 박사님들과 함께 성장 습관에 관한 공동 저서를 집필하고 오늘 이렇게 공감 로그인에도 함께 하게 되어서 무한 영광입니다. 네, 많이 반갑습니다. 네. 광야에서 찾은 습관이라는 부제목이 참 인상 깊었거든요. 네.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박사님께서는 네. 광야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일단은 황량함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두되는 게 고난이죠. 네. 어려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네, 먼저 그렇습니다. 떠오르시죠. 네. 요즘 젊은이들에게 광야라고 하면 먼저 SM 엔터테인먼트가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광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거의 없게 느껴지고 네. 그런데 저에게도 광야 같은 시기가 있었어요. 네. 결혼하고 나서 줄곧 20년 이상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지냈습니다. 네. 아유, 네. 네. 그런데 남편 사업이 기울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네네. 네. 그래서 나도 이제 돈을 좀 벌어야겠다. 네, 네. 라고 생각하고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정말 허허벌판 광야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결혼 전에 입시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아, 네, 일했지만 사실 20년 이상 경력 단절 여성으로 살다 보니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네. 사실 어떤 걸 할까 막막했고 네, 네.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정말 밤낮 없이 고민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런데 우연히 진로 강사 양성 과정을 알게 되었고 네, 네. 정말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배워보자. 네, 뭐라도 네. 배워보자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찾은 성장 습관은 바로 그 시기,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막막했던 순간, 뭐라도 한번 해볼까? 네, 네. 라는 심정으로 시작했던 저의 작은 한 걸음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그 이후 계속되는 도전 속에서 제 나름대로 어떤 성장 습관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갈 수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담은 내용입니다. 네네. 그 말씀하신 중에서 어려움이 닥치고 난 다음에 뭐라도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라도 해보자고 하는 건 막연하잖아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 참 굉장히 선택하시는 게 참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 그래서 경력 단절에서 일을 다시 시작하기를 결단했을 때 제일 큰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셨어요? 제일 큰 어려움은 네. 그 뭐라도가 뭘까? 그러니까. 네네. 네, 그런데 뭐 우리가 옛말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결혼하기 전에 몸담았던 분야가 네. 아무래도 이제 교육 분야. 그렇죠. 제가 수학 네, 강사를 네. 했다 보니까 그냥 그 진로 강사 양성 과정 그게 그냥 귀에 팍 박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광야라는 그런 용어를 잘 쓰지를 않거든요. 네. 예, 그런데 광야라는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메시지가 있으신지. 네. 인생에서 광야라는 순간, 어려움의 네. 순간, 절망하는 순간, 네. 고통의 순간을 단 한 번도 맞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 그리고
그 광야라는 순간은 맞이하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른 그렇죠. 모습일 수 그렇죠. 있을 것 네. 같아요. 그죠? 예. 그런 순간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자세로 임하면 좋을까요? 그죠? 누구나 좌절할 수 있고 방황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닥을 찍으면 무조건 다시 올라오는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광야에서 정말 필요한 건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광야를 마주한 나를 알아차리기. 네. 네. 그리고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네. 무엇보다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나에서 새로운 나로 또는 저처럼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네.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변화의 과정이 성장이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성서에 나오는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고난을 이겨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사실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후배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한 말이 뭐냐면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아느냐. 바닥에 완전히 엎드렸을 때 그 자세가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자세라고 내가 일러줬더니, 저는 그 얘기할 때는 저는 잊고 있었는데 훗날 그 후배가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가장 바닥에 납작 엎드렸을 때보다 좋은 기도 자세는 없다. 예. 저도 이제 제가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아주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 사실 경력 단절 20년이면 짧지 않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다 놓은 상태인데 네. 참 대단하십니다. 광야에서 찾은 성장 습관으로 배움과 집중을 넘어선 몰입, 끈기를 이야기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제가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던 건 아니었고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한번 해볼까? 네. 배워볼까? 예, 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저를 저는 항상 칭찬하거든요. 네. 예, 처음에 진로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강의가 쉬운 분야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저는 원래 이제 이과 전공자고 네. 진로 강사라는 네. 문과 분야를 또 그렇죠.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뭔가 좀 더 잘하고 싶고 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석사 과정 네. 그리고 박사 과정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 늦은 나이에 사실 공부를 시작했다가 보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했고,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다 보니까 몰입 경험이 또 늘어나고, 몰입하다 보니까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네. 재미가 있으니까 지속하게 되고, 네. 그래서 또 끈기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거든요. 네. 저는 사실 뭐 열정, 집중 이런 건 항상 자신이 있었지만 끈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랑 비슷하신데. 제가 좀 끈기가 없어요. 네, 그런데 어. 그래서 항상 저는 끈기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거든요.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끈기도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끈기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배움의 선순환? 네. 그게 이제 이루어지게 됐는데, 지식의 섬이 커질수록 미지의 해안선도 늘어난다. 네. 그렇죠. 저는 그 멋집니다.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정말 멋집니다. 네. 그러니까 배울수록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고, 그럴수록 더 많이 모르고 있다는 걸 또 아니까 더 배워야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그런 마음가짐이 저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도 자신의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뭐라도 긍정의 한 걸음을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미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일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점점 솟아 올라올 것 같아요. 말씀 들으시면. 예, 사실 요즘은 이제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AI 교육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평생 교육이 실천의 그 필수 과정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학습자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그들의 늦음 때문에 도전을 주저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 주시나요? 네, 현장에서 학습자들을 만나보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대상, 다양한 연령층을 만나고 있는데 중년의 남녀분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들, 이전직을 희망하는 분들, 네. 그리고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 심지어 대학생들도 네네. 만나면 제가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음. 네, 대부분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면 저는 감히 늦은 나이는 없다. 네. 예,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의 산 증인이잖아요. 네. 네, 심리학자 존 크롬볼츠는 빠르게 실패하라고 조언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 세계적인 석학 존 크롬볼츠는 성공하라고 하지 않고 왜 네. 실패도 빠르게 실패하라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빠르게 실패하라는 이야기는 빠르게 행동하라. 네. 네, 라는 걸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빠르게 행동하기 위해서 거창한 목표는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나는 박사가 되어가지고 대학교단에 서고 개인 연구소도 운영하고 작가로도 활동해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목표를 세웠다면 아마 그 저의 첫 한 걸음을 떼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맞아요. 아마 어쩌면 아무것도 시작조차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주로 늦지 않았을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제 얘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네. 한국 나이로 50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뭐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저희 가족들이 다 평생 학습자들이에요. 요즘 많이 그러죠. 예, 저도 이제 60이 다 돼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제 아내가 52세에 국문학 박사를 받았고 와우. 예. 그리고 이제 제 큰 딸도 지금 이제 42인데 디자인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디자인계가 이렇게 수명이 길지 않더라고요. 네. 예, 지금 또 다른 길을 또 모색하고 있고 음. 아닙니다. 뭐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평생 교육은 누구에게나 다 그건 이제는 특정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김소영 박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용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 어려운 과정, 광야라고 표현하는 그 정도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오시면서 사실 공부하는 학생의 또 어쨌든 집에 들어가면은 엄마의 아내의 그 역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헤쳐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가족들의 지지와 그 응원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했을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좀 짤막하게 좀 가족들이 어느 정도로 좀 지지해 주셨는지.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죠. 네. 먼저 남편 같은 경우에 제가 석사 과정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한 건 거의 그냥 제가 이제 일방적인 선포였거든요. 네, 그런데 뭐 학비는 물론이고 원래는 라면도 스스로 끓일 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전업주부였다 보니까 다 일일이 챙겨줬기 때문에 라면도 자기 손으로 못 끓이던 사람이었는데 식사를 스스로 막 해결하고 네. 네, 그러셨군요. 네,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고요. 아이들도 정말 집에서 자신들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던 엄마가 이렇게 강사라고 강의도 하러 다니고 자신이 또 직접 공부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우리 사부님께 꼭 이렇게 말씀 전해주세요. 뭐라고 전해주시느냐면 당신 함께 성장 성숙을 도모해 주셔서 고맙다고. 네. 사실 저도 제 아내가 논문을 쓸 때 인천대학교가 이제 국립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저 황량한 그 송도 캠퍼스로 옮겼을 때 그때 이제 논문을 써서 밤을 새우면서 연구실에서 쓸 때에 제가 쪽잠을 자면서 아내 곁을 지켰어요. 네, 근데 그런 기억이 갑자기 이제 김소영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참 대단한 일을 하셨고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성장했던 느낀 순간, 내가 가장 지금 이 순간이면 정말 내가 성장 성숙의 최고조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었다면 그 전환점이 무엇일까요? 딱 꼬집어 나의 전환점은 이때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저는 매 순간이 성장 과정이 아니었을까 네, 네, 생각합니다. 맞아요. 어, 네. 사실은 제가 걸어온 모든 순간순간들이 이어져서 지금의 저를 그럼요. 네,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성장은 어느 순간의 결과가 아니라 매일의 태도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제가 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 순간에도 저는 성장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성장은 큰 결심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매일의 작은 선택, 우리의 태도에서 네, 온다고 맞습니다. 믿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배워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참 많은 주변과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 삶이라는 게 비교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선택인데 그 선택도 중요하지만 지금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선택과 태도, 이 키워드가 우리 또 마음속에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책 제목이 늦어도 괜찮아 성장하고 있으니까 더 이제 말씀 들으니까 더 깊이 있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이 제목이 늦어도 괜찮아 성장하고 있으니까라는 이 제목이 우리 박사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처음에 책 제목을 정할 때 사실 이 제목 자체가 저는 제 자신에게 보내는 위로라고 느꼈습니다. 네. 예, 늦어도 괜찮아, 토닥토닥. 네. 그래서 제가 만 48세에 다시 일을 시작했거든요. 20년 네. 이상의 경력 단절을 네. 고리를 끊고. 예. 사실 모든 순간, 모든 과정이 어렵고 두려웠습니다. 네. 새로 시작하는 어떤 자리에서건 힘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을 안고 석사 과정, 박사 과정을 밟았던 그 시간 속에서 제 자신에게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 네. 늦었다. 네. 지금 시작해도 될까? 맞아요. 할까 말까? 예. 그런데 그런 저에게 이 책 제목 늦어도 괜찮아 성장하고 있으니까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속삭여 주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나아갈 저에게도 네. 용기를 주는 어떤 따뜻한 응원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책 제목이 저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선가 용기를 내고 싶은 누군가에게 조금은 다정한 격려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고 네. 그 안에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모든 그 요소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좀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좀 질문이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갑자기 이제 진행하면서 제가 궁금해졌는데 혹시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롤 모델은 항상 성실하고 열정적이신 저희 아빠를 떠올리고요. 네. 제가 질문하기를 잘했네요. 네, 아빠를 네. 떠올리고 그리고 사실 책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네. 제가 처음 진로 직업 큐레이터 양성 과정, 정확한 네임은 그건데요. 그 과정에서 강사님으로 만난 네. 최정은 선생님이 네. 제 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서 저의 네, 가장 네. 큰 롤 모델입니다. 네. 근데 구체적으로 그 롤 모델이 어떤 부분을 좀 담고 싶으셨는지. 네. 최정은 선생님은 저랑 좀 사실 사뭇 좀 다른 분이거든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앞뒤가 좀 꽉 막혀 있는 제 책도 처음 시작할 때 나는 경주마였다. 로 시작하는데 네. 예, 좀 고지식하달까 저는 약간 그런 사람인데 그분의 융통성, 유연함, 네. 네, 열려 있는 시각, 창의적인 생각, 네,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네. 그리고 저에게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그거 중요하죠. 네. 라고 음. 처음 저에게 말해주신 분인데
책에 이 내용이 잠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 근데 1대1로 말씀을 해주신 거였어요. 네. 그때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진로직업 큐레이터 양성 과정에서 배우고 있을 때 네. 그분이 저에게 1대1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네. 말씀하셔서 나에게서 뭔가 특별함을 발견하셨나 보다. 네, 맞아요. 내가 공부를 더 하면 엄청 강의를 잘할 사람처럼 보이나 보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석사 과정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아, 네. 네, 그렇게 하고 제가 음. 이제 석사 과정을 바로 진학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공부를 더 하지 그래요? 라고 네. 조언을 하시는 네. 그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아, 정말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사실 진로 쪽에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시고 또 이제 컨설팅을 하시다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굉장히 그 롤 모델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예, 저는 이제 인생의 롤 모델이 저는 김영석 교수님이에요. 예, 그 100세가 넘기신 그 연세에도 지금도 뭐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고 하는 대단하시죠.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롤 모델을 두고 있는데 굉장히 이런 롤 모델이 우리의 삶에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또 진로 쪽에는 그런 개개인들이 그 롤 모델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좀 제가 질문을 잘 드린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지금 새로운 도전에 망설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뭔가 좀 망설이는 분들에게 딱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할까 말까 할 때 말아버리기가 더 쉽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건 망설이는 그 마음은 사실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죠.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지금 이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잘난 척 이야기하는 것도 다 지난 이야기니까 네, 그런 네. 거고 저도 생각해보면 처음 제가 주저앉고 나서 다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강사 양성 과정을 찾기까지 정확하게 거의 한 4년 가까이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네. 네, 저도 그만큼 힘들었으니까요. 그럼요, 한 걸음을 그럼요. 떼는 게 쉽지 않은 일이란 건 누구보다 제가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망설이는 분들에게 대단한 거, 멋진 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보라고. 그리고 그게 진짜 도전이고 성장의 출발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늦어도 괜찮습니다. 네, 네. 늦었다는 건 잘 버텨오신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늦었다고 생각에 멈춰있기보다 하루 5분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긍정의 한 걸음이 여러분을 원하는 그곳으로 반드시 이끌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저도 그 길 옆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유, 마지막 메시지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는 광야는 내 삶에서 분명히 있겠죠. 있죠. 네, 계속 오겠죠. 그럼요. 예. 근데 이제는 그 맞이하는 광야가 어렵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어떤 일이든 사실 음양 그럼요. 다 존재를 하잖아요. 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네. 게 있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광야라는 순간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힘들었지만 네. 제가 성장 습관을 찾았듯이 네, 네. 네,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임하고 싶습니다. 네. 아유, 마지막 멘트까지 너무 멋있습니다.